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7강을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조선 전기의 문화와 그 다음에 대외관계 부분, 초기 부분을 조금 살짝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문화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책까지 좀 하다가 끝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조선 초기인데 먼저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지도는 시험에 단독으로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누구 때?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지도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문화사 부분은 어떤 문화입니까? 조선 초기 문화예요. 조선 초기 왕들이 쓰던 그 시기.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이걸 왜 강조하냐면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태종 이방원의 업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조선 후기 문화 문제가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답 선지로 이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어떤 지도냐? 여기 지도가 있잖아요. 이 지도를 좀 더 크게 띄우면 이 지도는요,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지도고요. 현존, 지금 남아있는 세계 지도 중에 아시아 지역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도다라는 거. 다음 설명했을 때 다음을 문화유산을 찾으시오. 요걸 지도에서 정답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사진을 찾으면요. 또는 이게 이방원 때다라는 것도 아시로 얘기를 했었고, 이 지도를 보면 재밌는 게요. 중국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큽니다. 그다음 더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왼쪽으로 가볼게요. 보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 대륙이. 아프리카랑 유럽이 합쳐진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중국입니다. 웃기죠? 안 웃긴가? 나만 웃긴가? 그다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리카,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우리나라예요. 그럼 이 지도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세상의 넘버원은 중국이에요. 넘버2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지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은 요거는 언제 나왔냐면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중급 문제 때 14회 중급에 나왔었어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EBS 강사를 처음으로 데뷔를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찍었던 강의가 14회 해설 강의였어요. 그 당시 때. 네, 그래서 아직 기억을 합니다. 이게 문제 정답이었는데 그 뒤로는 문제로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송종 때 쓴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동쪽에 있는 나라 동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수레요. 수레가 다니고 땅지, 땅의 풍토가 어떻고 그 다음에 승, 경치승, 경치를 열람한다라는 책이 동국여지승남이에요. 그럼 이게 책이 뭡니까 도대체? 자, 제가요 사또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고향인 대구로 발령 안 된다 그랬죠. 저를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뭐 전라도 광주 또는 뭐 대전, 울산 이런 데로 사또로 파견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 사또인데 이 동네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동국여지승남 책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편, 광주편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경치 좋은 데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특산품이 뭐가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들 설명 다 해놓고 이 책 찾으면 정답이에요. 요게 동국여지승남이고요. 그리고 성종 때 쓰여졌다라는 건데 그냥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중요하게 나오죠. 요거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대왕의 삼강행실도와 국조오레이. 자, 삼강행실도는 일단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백성들아, 나는 이들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제발 삼강오륜에 맞춰서 네 행실 똑바로 해라는 그림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삼강행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는 무려 500년 동안 불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아니 500년 동안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성리학을 믿으래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 발표를 하는 겁니다.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나라 국교를 정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나라 국교는 이슬람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듣고 오예 이슬람교 알라 이러나요? 알라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 뭘 알아요? 알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든 게 삼강행실도입니다.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나는 니들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제발 삼강오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공경하고 이런 간단한 내용들, 이런 거 네 행실에 맞춰서 똑바로 해. 이거를 말로 하면 지지로도 안 듣잖아요. 그림도, 그림책으로 만든 게 여기 있는 삼강행실도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효녀, 연려 이런 내용들이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
저희 집에 어머니가 눈을 모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눈을 뜨르면 어떡해? 저기 꼭대기 계곡에 있는 꽃을 꺾어야 돼요.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어머님 아들이 꽃을 그 아름다운 스토리. 이게 여기 그림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글로만 쓰면 여러분들은 안 보니까. 그게 그림도 삼강행실도입니다. 누구의 업적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이고 시험에 나오면 삼강행실도를 제시문에 둥 던져놔요. 그래놓고 어떻게? 다음과 같은 책을 편찬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세종대왕의 업적 찾으면 정답 또는 삼강행실도 설명 다 줘요. 다 주고 나서 다음 책은 삼강행실도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으로 그렸다라는 거고 저도 이 마음을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인강 처음 데뷔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풀 3D 애니메이션 강의를 전면적으로 강의에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였어요. 인강계에서. 망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망했어요. 왜 망했냐? 나는 그렇게 하면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보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강좌가 공짜였는데 비운의 영상이에요.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웃고 있지만 어떻게 울고 있습니다. 삼강행실도 끝났고요. 국조오일에는 뭐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성종은 완성성성성성성성 조선의 모든 걸 거의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했었고요. 그 다음에 띠띵띵띵깡깡깡깡 궁중음악 악학개범 그리고 국조오례 이거는 뭐냐면 나라의 큰 5가지 의례를 유교 틀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세팅한 책인 거예요. 국조오례가 성종이다라는 건 좀 아셔야 됩니다. 나라의 모든 의례를 완성했다. 완성성성성성 성종 때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나는 하늘로 가겠어요. 세상을 떠났을 때 제사 절차, 유교대로 어떻게 할지 왕자가 태어났다. 또는 외국에서 높은 사신이 왔다. 이런 거 어떻게 맞이하고 이런 것들 다 짜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누구 때?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성성성성 그래서 성종왕의 문제가 나올 때 업적 문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최고의 법전으로 이호예병형공 육전체제 여기가 육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지켜야 되는 법률, 틀 그러면서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교와 민간신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국대전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제시문에 이걸 던져놔요. 제시문 박스에.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이걸 뭐 체제로 구성됐고 법전이래요. 그러면 경국대전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다 또는 성종 때 완성 반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와 민간 신앙인데요. 불교는 뭐 성리학의 사회니까 당연히 쇠퇴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정도전이. 불교의 씨앗은 잡스럽고 변태 같은 거다. 이 책이 편찬된 뒤부터 스님과 성리학자가 이론적인 배틀을 붙게 되면 절대 스님은 절대 성리학자를 이길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 끝났고 정도전 업적 문제, 인물 문제로 나올 때 정답으로 들어간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는 소격서. 하늘신, 별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 성리학 사회지만 하늘신, 별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도 미신을 믿진 않지만 1월 되면은 왠지 모르게 올해 운세 이런 거 한 번씩 장난으로 보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중종 때, 조광조 때 폐지됐던 거. 이건 앞에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서 뭐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없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천문학과 역법이에요. 자,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가 있죠. 태조 이성계 때 청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가 하나 만들어져요. 요거는 고구려에서 발견됐던 천문도, 고구려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고구려에서 만들었던 천문도가 우연찮게 발견이 돼요. 요거를 그대로 옮겨다가 만든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게 조선 초기 거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세종 때 장령실, 이거 앞에 했잖아요. 장령실은 집현전에 들어가서 혼천이 앙불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추구기 같은 과학기구를 만들었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요거 다 줘요. 타이틀 제목, 조선 초기의 전기의 과학기술의 발달, 요거 다 줘요. 사진을 줍니다.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과학기구가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냥 한마디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요거 다 주고 다음과 같은 과학기구가 제작됐던 시기에 왕의 업적, 제위했던 왕의 업적, 세종대왕의 업적 찾으면 정답. 그리고 칠정산이 있죠. 역법서인데 중요합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칠정산이 뭐냐면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식, 월식 맞추고 달력을 만드는 건데 칠정산, 7개의 별자리를 정산,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계산을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 이 하늘의 별자리 계산한 걸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나 똑똑했던 세종대왕은 장영실이 만든 혼천이를 바탕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이 7개의 별자리는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토성입니다. 토성.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해왕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이런 것들 7개 별자리. 이런 것들 이렇게 7개 별자리들 보면서 어떻게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게 바로 칠정산이다라는 거. 7개 별자리. 계산하는 건 너무나 골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누구? 세종대왕의 업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외편, 외편 두 편인데요. 여기는 뭐가 취합됐냐? 원나라 때 만든 수시령. 제가 그냥 고려 말 때 이 수시령 얘기 나올 때 그냥 대충 그냥 흘리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안 나이트 회외력을 두 개를 참고해서 중요한 건 여기죠. 한양을 기준으로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토성, 목성 같은 이런 별자리를 계산해서 만든 게 바로 일식, 월식을 맞추고 달력을 만드는 역법서가 칠정산이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설명 다 줘요. 다 주고 칠정산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이거 설명 다 주고 다음과 같은 책을 편찬했던 시기의 왕, 세종대왕의 업적. 또는 삼강행실도 칠정산, 책 표지만 주고 밑에 이름 적어놔요. 다음과 같은 책을 편찬했던 시기의 왕의 업적, 또 세종대왕의 업적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와요. 또 세종대왕이에요. 농사직설입니다. 이건 청문학이 아니고 농업서죠. 농업서. 농사직설은 뭐냐? 농사를 직접 짓는 애들로부터 노하우를 취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종대왕은 백성을 넘나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각 동네마다 20년, 30년 이상 농사만 지은 농사 베테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노하우를 다 취합한 거예요. 그게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 소개가 됐겠죠. 농사직설. 그럼 이것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이 다 들어가요. 농사직설 찾으면 정답.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금양장로분.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강희맹이라는 아저씨가 금양 지역의 지금의 경기도 시흥이에요. 시흥 쪽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쓴 농업책이 금양장록입니다. 의학서적은 좀 아셔야 돼요. 향약직성방은 또 아셔야 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책을 많이 쓰셨죠. 향약직성방은 뭐냐 이거예요. 향촌사회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집대성한 게 바로 향약직성방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우리 고려시대 때 기억나세요? 향촌사회 약으로 만들 수 있는 구급 환자를 구하는 처방전인 향약구급방. 이게 만약에 조선 초기 문제로 들어가면은 오답이죠. 이건 고려시대잖아요. 여기는 세종대왕은 똘똘했던 세종대왕은 모든 향촌사회 약으로 처방전을 싹 다 집대성한 향약직성방이다라는 거. 둘 다 향촌사회 약. 우리나라에 있는 약을 가지고 만든 치료법입니다. 약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방류 미안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치러졌던 10회분 이상의 문제에서 단 한 번 또 선지로도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 책이다라는 좀 아시면 좋겠고요. 향약직성방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설명 주고 이 책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자입니다. 활자. 활자로 가시게 되면은 이거는 했던 것 다시 복습이에요. 기억나세요? 태종 이방원 때
책을 찍어내는 지금으로 치면 인쇄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주자소죠.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태종의 업적으로 주자소를 설치하였다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정말 글자까지도 알아야 돼요. 금속활자로 만든 글자 중에 뭐가 있냐면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던 글자, 아주 개 같은 글자. 여기 아닙니다. 아주 안에 개자라고 왜 이랬어요? 아주 개미년에 만든 아주 개 같은 글자, 개미자. 그 다음에 너무나도 돌돌했던 세종대왕, 아빠 글자 넘나 꾸졌다. 그러면서 갑입니다용, 갑입니다용. 갑이라는 갑인자. 요 차이가 뭐냐면 사실 이 개미자가요, 금속 활자인데요. 활자 틀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과학 시간에 우리 쓰는 그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부러지는 거. 그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열을 가니까 이게 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 모양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걸 잡기 위해서 갑인자는 그 활자 틀을 구리 같은 게 아니라 대나무를 쓰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대나무는 아시잖아요. 열이 강하잖아요. 글자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갑입니다용. 그게 바로 갑인자.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야 되지만 여러분 심하면은 개 같은 글자는 태종의 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갑입니다용. 갑이자는 세종 문제가 나올 때 세종의 업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로 뭐 신기전 화차, 뭐 비격진천내, 뭐 파곡성 등이 있었고요. 넘어가서 건축입니다. 15세기는 뭐 이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원각 사진은 좀 아셔야 돼요. 자, 기억나세요? 고려 말에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는 탑이 2개가 있었잖아요. 고려 초기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강원도 평창, 올림픽 열렸던 평창의 월정사 8가 9층 석탑. 고려 후기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게 조선시대로 그대로 계승이 되면서 10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를 만든 게 또 세조예요. 세조가 왜 불교 탑을 만들었냐? 실제로 이때 세조는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세조는 그거잖아요. 억지로 왕이 올랐잖아요.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그러니까 말년에는 엄청 죄책감에 좀 시달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달릴 수 있는데 마음의 안식을 좀 받고 싶은데 성리학에 맞췄을 때는 마음의 안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성리학에 맞췄을 때는 희대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많이 기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탑을 만든 게 또 세조입니다.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 재밌는 게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거는 기억나세요? 원이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몽골의 침입을 계기로 최우가 대장도감을 만들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언제다? 조선 초기다라는 거. 네, 이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16세기는 살인파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서원 건축이 유행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황 선생님이 제자를 길렀던 안동의 도산서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기억나세요? 주세붕 아저씨가 세웠던 백운동 서원. 그리고 여기 있는 이황 선생님의 건의로 사액을 받으면서 소수수원 했던 거 복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이에요. 그림은 좀 중요합니다. 옆으로 판서로 가볼게요. 자, 저기는 왜 중요하냐면 따로 나오기도 해요. 지금 우리는 계속 조선 초기의 문화를 보고 있는데 지금 조선 초기의 회화를 봐야 되는데요. 딱 2개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바로 목류도원도입니다. 이 목류도원도는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 꿈몽! 꿈에서 거닐류! 꿈에서 걷다가 봤던 무릉도원을 그림으로 그린 게 목류도원도예요. 이거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실 거 아니에요. 저도 꿈을 꿔요. 이 나이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 저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꾸면은 전 아직도 최근에 꿨던 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꿈이 뭐냐? 눈을 떴어요. 떴는데 제 옆에 이런 서른이 옆에 있는 거예요. 뭐지? 얘가 왜 있어? 그랬더니 오빠래요. 뭐야? 내가 왜 너의 오빠지? 우리 자기래요. 뭐지? 내가 왜 너의 자기지? 그랬는데 어떻게?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된대요. 뭐지? 왜 내가 나랑 데이트를 하지? 근데 어딜 가니? 했더니 에버랜드를 간대요. 뭐지? 웬 에버랜드? 시간이 몇 시인데 밤인데? 뭐지? 갔어요. 갔는데 웬열? 대박입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뭐야? 뭐지? 근데 갑자기 제가 딱 입구를 딱 도착하는 순간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에버랜드를 제가 통째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선행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해중목마를 타면서 뽀뽀를 하려는 순간 아하! 꿈에서 깨버립니다. 전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너무나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거를 비슷하게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세종대왕의 아들 안평대군이에요. 안평대군이 꿈에서 길을 가다가 꿈을 거닐다가 모든 사람이 꿈꾸는 무릉도원을 본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그걸 팍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면서 이때
그림을 그리는 하원 앙견을 부릅니다. 그리고 앙견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앙견이 그림으로 그려요. 그게 바로 목류도원도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그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여기가 현실 세계래요. 그리고 여기가 꿈에 그리던 그 이상 세계래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그냥 그렇대요. 자, 그냥 이런 설명 다 줬어요. 방금. 그래놓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사진에서 고르시오. 여러 사진 나오겠죠. 뭐 김홍도의 풍속하고 오답으로 들어갈 거고요. 했을 때 목류도원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선 초기의 그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높은 선비가 볼간 물을 보고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제가 또 그림으로 똑같이 표현해 볼게요. 이런 선비가 있습니다. 이런 선비가요. 누워서 어떻게 물이 흐르는 걸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프로 제끼고. 또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거는 조선 초기에 조선을 갓 오픈한 선비의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느껴요. 난 모르겠어요. 자신감을 느껴요. 다 프로 제꼈습니다. 아하, 조선을 오픈한 선비의 자신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목류도원도는 일단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다 같이 줘버려요. 다음 타이틀 제목, 전시실 제목, 조선 초기 해와 특별전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반대로 들어가요. 조선 초기 해와 특별전이래요. 그래놓고 여기 그림 중에 하나만 놓고 하나를 빼버립니다. 그럼 여기 전시될 수 있는 거. 목류도원도가 있으면 이게 정답이고 고사관수도가 있으면 고사관수도가 정답이 되겠죠. 또 이걸 또 왜 알아야 될까요? 조선 후기 문화 그림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또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가 이렇게 따로 그림을 그려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해드렸어요. 지우고 다시 PPT로 가볼게요. 보시면 안견의 목류도원도 안평대군 안견, 강희안의 고사관수도고 16세기 때 보시면 송화보월도가 있고요. 심사임당이 그렸다라는 초충도가 있습니다. 벌레와 풀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목류도원도 똑같이 그렸어요. 아까랑. 오 소름. 현실 세계, 이상 세계. 그다음에 선비의 모습, 자신감. 조선 초기, 조선 오픈 자신감. 초기 그림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문학입니다. 문학은 동문성 기억나세요? 성종이 우리나라 뛰어난 시들을 모아서 편찬한 겁니다. 그리고 성종 때 누가? 서거정. 서거정은 심한이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서거정의 동문선이랑 서거정의 동국통감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김시습의 뭐 금오시나 이런 것들이 이때 나왔고요. 정철의 광동별곡, 삼인곡 등 가사문학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술, 악학개범, 음악, 깽깽깽깽깽 성년의 음악을 정리했죠. 역사, 궁중음악 이런 거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는 이거는 송종 때라는 거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전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도자기는 분청사기. 제가 조선 후기 가서 도자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기억나세요? 고려 말의 삼강청자 만드는 기법이 완전히 끊기잖아요. 그러면서 고려 말에 등장했던 게 분청사기고 이 분청사기가 조선 초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성리학에 빠져 있었던 살인파가 딱 정권을 틀어지면서 그들의 지고지순한 온리 성리학을 향한 마음을 담은 뽀얀 백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백자를 하나 챙겨왔어요. 너무나 무거운 거 뽀얀 백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들고 온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맨날 들고 다니겠어요. 이거 사실 에듀윌에 저기 데스크에 전시되는 거 제가 챙겨왔어요. 그래서 아까 PD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깨트리면 안 된다고. 제발 딴 거 던지지 말라고. 놀래고 있습니다. 안 던져요. 던지면 제가 물어줘야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방금 봤던 이런 뽀얀 백자 바로 16세기 때 유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도자기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고요. 여기서 끝내면 시간이 너무 남잖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조선전기의 대외관계와 양난을 봐야 되는데 양난은 다음 강의로 넘기고요. 대외관계 앞부분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명나라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조선 초기에 다른 외국과 인근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체결했냐 이거를 볼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4대 교린 관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끊으면 돼요. 4대는 뭐냐면 섬길사, 큰 나라는 형, 아버지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형, 바로 명나라를 우리는 4대 관계로 들어갑니다. 교린은 뭐냐면 사길교, 이울림, 사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 친구기도 하니까 친구랑 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누구냐면 여진족과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명나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나라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명나라 되기 전에 또 명나라가 또 태워줘야죠. 제가 또 중국에서 가져온 슈퍼 귀염둥이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요.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와 우리는 4대 관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봤을 만해요. 들어봤을 만한데 조공 책봉 관계라는 게 이때 체결돼요. 조공이 뭐냐면 왠지 모르게 우리 조공이라 그러면은 썩 뭔가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연예인 조공 이런 것도 있고요. 조공이라는 단어는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우리는 이때 명나라를 조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명나라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너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흔히 실리를 챙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공을 하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형, 아버지, 명나라 형, 명나라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대요. 왕, 황제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놀러 가는 거예요. 형, 동생이 왔어요. 형, 아들이 왔어요. 축하해요, 형. 선물 들고 갑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또 형의 마음으로 동생이 아들이 선물 이만큼 챙겨갔는데 이만큼 챙겨줘야죠. 이만큼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연휴가 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 챙겨가잖아요. 또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내려가게 되면 저도 부모님 선물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 다 시켜서 내려가잖아요. 챙겨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머 고마워 동진이 에이 뭘 이런 걸 그러면서 다 받으시는데 받으면서 고마워하고 입술 닦아요? 엄마 아빠가? 그게 무슨 엄마 아빠입니까? 정이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 내가 왔죠. 선물 이만큼 챙겨갔어요. 오느라 고생해서 먼 길 오느라 고마워. 받고 빨리 가. 정이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받았잖아요. 부모님들 어떻게 됩니까? 그 받는 순간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생 먹을 김치를 주신다거나 여러분들이 평생 먹을 반찬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처럼 형 내가 왔죠. 이만큼 챙겨가면 이만큼 챙겨주는 거예요. 한 보따리 챙겨줍니다. 거의 뭐 가져가는 거 10배 이상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밑도 끝도 없이 가요. 계속 갑니다. 뭐가 일이 생겼대. 형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일 생겼다며 형 내가 왔죠. 응? 내가 왔죠. 형 이거 선물 이만큼 또 받아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가니까 명나라가 그만 오러 갑니다. 조선아 아우 알겠다. 아들 네 맘 알겠다. 내가 왔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명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예 1년의 횟수를 정합니다. 1년에 뭐 7번, 8번 이상 오지 말라고. 오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조공책봉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실리를 챙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감으로써 뭘 할까요? 선진 문물을 또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이 조공책봉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제 자랑이 아니고 뭐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우리나라 EBS 데뷔할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기록이 깨졌는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당시 데뷔했을 때는 우리나라 역대 최연소 남자 기록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EBS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이투스, 제가 고등부 인강 사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생긴 이래, 이투스가 만들어진 이래로 제가 데뷔했을 때 역대 최연소였습니다. 제 나이가. 물론 그거는 이투스는 기억을 해요. 최근에 깨졌어요. 제 기록 깨지긴 했지만 제가 원래 역대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어리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술을 먹거나 이제 뭐 회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친한 인강 선생님들이랑.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막둥이에요. 막내롤입니다. 막내롤. 막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해놨어요. 야, 은동진. 예, 형님. 야, 너는 뭐 먹을래? 빨리 정해. 형님. 저도 양심이 있죠. 맨날 어떻게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형님? 형님들 오늘은 형님들 먹고 싶은 거 먹죠.
그러면 형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막내 안 정해? 형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씨, 음메. 그러면 소고기 먹으러 가요. 지글지글 신난 고기를 먹습니다. 그때 제가 또 이런 멘트를 하죠. 형님들, 오늘만큼은 제가 한번 쏘겠다고. 저도 양심이 있지. 무슨 고기를 맨날 어떻게 10번 이상 얻어먹습니까, 형님? 저 이번에 에듀윌 데뷔했습니다. 에듀윌에서 물론 저를 홀대하지 않고 저를 잘 대해주고 있어요, 형님. 그리고 어떻게? 형님들 소고기 먹을 정도는 제가 돈 벌고 있습니다, 형님.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막내 죽을래?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빨리 먹어. 예, 신나게 먹습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갑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 다 먹었어요. 근데 다른 직종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직종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룰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전 아직도 의문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밤길이 위험하대요. 도대체 왜 위험한지 모르겠대요. 누가 날 잡아간대요. 누가 잡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고. 형님 택시는 저도 탈 수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선배 강사들이 어떻게? 갑자기 다 지갑을 다 꺼내. 일괄적으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줍니다. 다 꺼내 다 줘요. 저한테 씌워줘요. 가라고. 형님 괜찮다고. 저 지금 막내 위험하다고. 왜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뭐 새우잡이 잡아갈 수가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새우잡이를 하시는 분들도 센스와 눈이 있다라면 저같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안 데려갑니다. 저는 쓸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위험하대요. 그럼 어떻게? 형님, 맞습니다. 다 받아요. 근데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요. 짭짤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특히 5만 원짜리가 생긴 뒤로부터는 이게 스케일이 한 번씩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는요. 선배 강사 여러 명한테 받다 보면은 학원 강의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받았어요. 그럼 택시를 타냐? 일단 형님들 먼저 다 가는 거 보고요. 택시를 타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심야교통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심야버스 2,000원 주고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굳은 수십만 원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매 강의 때마다 바뀌는 저희 현란한 패션, 옷을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옷이 바뀔 때마다 저희 옷은 다 뭐다? 그렇습니다. 스타 강사들의 피땀 눈물이다라는 거. 요게 조공책봉이에요. 형님 내가 왔자요. 동생이 왔자요. 그러면 장하다 동생 그러면서 책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잠깐 잡아놓고 PPT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심하니까 요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조선이 오픈됐을 때는요. 정도전이 있을 때는 긴장관계였습니다. 왜? 정도전이 요동정보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도전이 제거되잖아요. 왕자의 남 때. 이방원이 들어서면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4대 관계가 스타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대 관계 일환으로 나온 게 바로 조공책봉 관계입니다. 형 내가 왔쩡 조공을 해요. 물건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실리를 챙기죠. 선지문물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책봉.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2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가져가면서 우리는 왕으로서 인정도 받게 되고요.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가 세자가 되면 세자로서 인정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수출 수입은 몰라도 되는 거고요. 요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 번 안 잡으시면 헤맵니다. 뭔지 몰라서. 동지사 성절사라 그래. 이게 사절단 이름이에요. 사절단. 우리가 명나라로 보냈던 사절단 이름으로 동지사 성절사라는 사절단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비정기로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오답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조선통신사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막 오답으로 들어가고 가는 거예요. 걸러내셔야 됩니다.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요거는 명나라에 보냈던 조선의 사절단 이름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이에요. 자, 여진족은 또 버리고요. 여진족이 또 태워줘야 됩니다. 저번에 썼던 그 두꺼운 건 안 쓸 거예요. 그건 너무 부담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른 여진족을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김장이에요 또.
김장할 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걸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탐내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가면 이제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은 또 판서로 한번 잡아볼게요. 판서로. 여기를 지우고 어차피 4대는 썼으니까 여진족, 여기 여진족 쓰고 저기 일본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진족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진족은 지도를 좀 그려야 돼요. 여진족은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여기 있는 이 여진족이 자꾸 깔짝깔짝 약탈을 하니까 제대로 한번 털어버립니다. 어떻게? 456 4군 육진이라는 거를 개척을 해요. 저기 여진족을 쫓아내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김종서라는 장군을 통해서 4군 육진을 개척하고 지금 right now, 지금의 우리나라 한반도 영토를 확립했던 왕이 바로 누구다? 세종대왕이다라는 거. 강경책의 일환이죠. 밀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친구니까 싸우기도 하는 건데 싸운 게 이거죠. 그리고 달래주는 거. 여기에 있는 여진족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기수를 한다. 기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땅도 주고 관직도 주고 달래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심한 것도 여러분들 아시긴 해야 돼요. 무역서를 설치를 해요. 바로 경성가, 경원지역, 저기 국경지역이에요. 저기 지역의 여진족들, 야 니들 필요한 거 있으면 약탈하지 말고 니들 특산품 가지고 갖다 팔고 니들 필요한 거 사서 가 라면서 달래주는 형태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군 육진과 관련돼서요 또 어마무시한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4군 육진과 원플원 정책이에요. 세종대왕이 우리가 아는 최고의 성군이죠. 유일하게 욕을 먹은 정책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쌍욕을 먹은 정책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인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3인 정책이 뭐냐? 보세요. 4군 육진을 딱 보시게 되면 여기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나라 땅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여기에 조선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조선 사람이 가서 또 땅을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이주시키냐? 농사를 잘 짓는 베테랑을 보내서 여기를 개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삼남지방, 경상도와 전라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농사를 잘 짓는 농사 베테랑들이잖아요. 이들을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민들을 이사시키는 정책이 바로 3인 정책입니다. 왜 쌍욕이 나올지 이제 감이 오죠. 제가 고향이 대구 데프리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군대 전역 이후에 북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철원을 가보지도 않아요. 그쪽은 아예 이제 정말 소름 돋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추위, 상상을 초월한 추위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도 아니에요. 지금 철원도 2020년도에도 대구에서 철원 가려면요 반나절 걸립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세종대왕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여기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3인 정책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좀 이따 제가 PPT로 갔을 때 진짜 지도를 띄워드릴 거예요. 4군 육진 지도가 제시문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영토를 확장하였던 개척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이죠. 또 요걸 죽어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 오른 것은 4군 육진 지도로 줬을 때 정답. 3인 정책을 알아본다. 정답이잖아요. 원플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우고요. 지우고 PPT로 가볼게요. 보시면 4군 육진. 4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귀순 장려 토착민 토관을 임명하기도 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원플원으로 여기 3인 정책이다라는 거. 보통은 여기 김종서만 아시면 되는데 심하니까 혹시 모르니까요. 최윤덕이라는 이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도. 456 4군 육진이에요. 요거 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거 주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갈게요. 또 바빠요. 또 이젠 일본입니다. 일본 또 대해줘야 돼요. 너무나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요. 일본입니다. 또 안경도 써줘야죠. 일본이에요. 자, 일본은 똑같아요. 여진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린관계입니다. 판서로 가볼게요. 여기로 가볼게요. 멀리 못 가겠어. 너무 어지러워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또 누구와 관련이 있냐? 똑같아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또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어디? 스시마섬. 또 왜구가 미쳐 날뛰니까 스시마섬 이꼬르 무슨 섬입니까? 대마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마도를 누구를 통해서? 이종무라는 장군을 통해서 여기를 탈탈탈탈 털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려 후기에 기억나세요? 고려 후기에 스시마섬 대마도를 털었던 장군이 있잖아요. 박위 장군. 박위 장군은 고려 말이고 이종무 장군은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심하니까요. 어우,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잡아드렸고요. 자, 세종대왕 때 이렇게 이 스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될까요? 또 울어제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힘들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대신에 우리 무역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세종. 그러자 세종이 달래주는 형태로 세 개의 항구를 열어 제낍니다. 그거를 우리는 삼포개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산포, 연포, 제포를 이렇게 여는데 부산, 창원, 울산 이렇게 여는 거예요. 여기를 열어서 여기서 니들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을 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또 풀어주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너무 일본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백성을 넘나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싹 다 지금 세종대왕 때 스토리예요. 지금 계해약조, 바다로 올 때 경계를 정하는 계해약조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숫자라든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물건 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규정하고 경계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의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알아야 돼요. 심하니까 어떻게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 이종무, 스시마섬, 대마도, 삼포개항, 계해약조까지 전부 다 세종대왕 때 스토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제약을 가하니까 일본 애들이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가 활동했던 중종 때 바로 삼포, 여기 이거 지금 삼포만 열어놓고 여기에 제한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포에서 왜구들이 미쳐 날뜁니다. 그리고 중종 이후에 누구 때?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명종 때 누구였습니까? 심하니까 알아야 되죠. 우리 인꺽정이 활동했던 이 명종 시기, 혼란스러운 시기 때는 또 왜란이 일어나요. 을묘년에 일어났던 왜변이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을묘왜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왜란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바로 비변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조선 초기 일본과의 대외 관계는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요. 여기 보시면 이종무, 대마도 정벌, 삼포왜란, 을묘해변 이거는 뒤에 가는 거고요. 순서로 갈게요.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울어제끼입니다. 삼포 열어줘요. 제한된 무역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제한된 게 아니고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본 애들이 오버하니까 계약조를 체결해서 제한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종대왕의 업적. 그리고 나서 모자라니까 삼포에서 왜란, 중종 때.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고 힘드니까 어떻게 명종 때는 을묘외변. 그러면서 비변사가 설치되고 일본과 외교가 단절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잠깐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여기는 뭐 유구가 바로 지금의 오키나와 쪽이에요. 유구 왕국이 있었고요. 시암, 타이, 자와, 인도네시아 등과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과는 시험에 나온 건 없어요. 그냥 정말 자기들 토산품들, 조도 안 하는 것들 이런 거 막 가져서 선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아유, 먼 길오는 고생했어 라면서 우리는 답례품으로 옷감, 문방구, 벼루, 종이 같은 이런 거 막 건네줬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도를 안 봐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연포, 제포, 부산포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강의는 그래요.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대외 항쟁, 양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